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화요일 KBC 뉴스 구상국입니다. 로렌스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가로등 불빛이 밝아지는 등 거리단장 공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커뮤니티 관계자, 시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의견 교환을 하는 등 상가 안전 간담회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지난 3개월간 로렌스 일대에는 9개의 상점이 오픈하고 7개의 상점이 문을 닫았으며 콘도 등 13개의 분양 장소가 나왔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의 요구로 알바니팍 도서관의 단장 공사가 결정됐고 로렌스와 킴볼길 등 사고 다발 지역 2곳에 새롭게 자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33지구 시의원 사무실에서는 캣짓길 버스 노선 확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갱들의 집단 구타로 한 초등생이 사망했던 일대에는 도보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오늘 1, 4분기 알바니팍 상가 안전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 지역 경찰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범죄 단속 프로그램 정보도 소개됐습니다. Coming and going and reads all the license plate in a matter of seconds, 3 seconds. All it does is take the picture, registers it, and gives it. So you'll see that more and more this summer on a seatbelt mission. And once you see that, we will know if that's a hot car, stolen car, or license plate is stolen, or if he's wanted for anything else. 간담회에는 시의원과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20여 명의 한인 상인들도 자리했습니다. 참석한 한인들은 상점 앞에 보안 카메라의 필요성과 상가 단장 공사에 참여 정보를 문의하는가 하면 한인 사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장자 프로그램과 거리 축제에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Here, I'd like to invite all you Albany Park business people, especially on Lawrence Avenue, to participate. If you advertise within our program book, we'll give you a 15% discount. That is my offer to our neighbors. So, if you could, I will be sending out some mailing out to individual, respond, and if you can participate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out-of-towners, even local fellow Korean business owners as well. 한편 지난해 붕괴된 로렌스 상가 건물에 대해 현재 많은 개발업자가 부지의 매입 의사를 밝혔으며 업주를 대상으로 한 세입자들의 법정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초등학생들이 치른 주 학력평가에서 최소 13개의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객관식 문제에 대한 오류는 시험이 실시된 3월 13일 전에 발견되어 정정됐으나 나머지 오류들은 지난주에서야 발견돼 잘못된 문항들이 그대로 배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부 매튜 베누버 대변인은 잘못 출제된 문제들은 채점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 출제된 문제는 주로 3학년부터 9학년의 수학과 독해 문제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문과 보기 문항의 내용이 다르거나 지시사항이 잘못 표기된 경우, 또 샘플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경우가 오류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학력평가를 주관한 텍사스의 할코트 어세스먼트와 아이오와의 피어슨 에듀케이션 매니지먼트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번 시험에서는 채점과 성적 발송의 전산 문제로 성적표를 예정일보다 4개월 뒤에 발송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선두주자 힐러리 클린턴 의원과 떠오르는 신예 바락 오바마 의원 측이 일학전에 대한 입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내년 예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일 하버드대 공개 포럼에서 힐러리와 오바마의 양측 전략팀은 지난 2002년 10월 일학전 결의안에 찬성했던 힐러리 의원과 반대 의사를 밝혔던 오바마 의원의 입장 차이에 대한 설전을 펼쳤습니다. 오바마 측은 이라크 내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힐러리 의원이 지난 2002년 이락전 결의안에 대해 찬성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공격했고, 이에 힐러리 측은 오바마 의원 역시 2005년 이라크 철군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힐러리 의원과 특별히 다른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응수했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는 민주당 내 최종 대선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락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자 처음부터 이락 전 반대 공개 응사를 밝혀왔던 오바마 의원이 힐러리 의원과 차별화를 보이려는 시도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탑승기 에어버스 A380이 오늘 시카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의 에어버스 A380은 오늘 오전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 오후 12시 34분경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슈퍼전보젯의 앞뒤 길이는 239피트, 그 길이가 풋볼 경기장과 같고 8층 높이의 600톤 규모로 총 55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기입니다. 이번 비행은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험 비행으로 에어버스 항공기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시험 비행을 끝낸 바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근접거리의 항공기 모습을 공개했던 LA와는 달리 오늘 시카고 비행은 일반인의 근거리 진입이 통제됐으며 비행을 보기 위해 오헤어 공항 인근에 불법 주차했던 차량들에 대해서는 벌금 티켓이 부과됐습니다. 에어버스 A380은 오는 2009년 오헤어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비행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비자 면제 확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해지면 중서부 지역에도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이 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민철 기자입니다. 비자 거부율이 3% 이내 들어야 적용되던 비자 면제 기준을 상원이 10%로 크게 높였습니다. 비자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처리되면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연내 가입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생과 취업비자 등은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방문객들은 비자 없이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 방문을 비롯해 시카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보다 좀 친절하게 해서 여기 찾으셨던 분들이 다음에는 가족이나 친구를 데리고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유치 작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비자는 한미 기업들 간의 교류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자 거부로 실무자가 방문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비자 면제국에 포함될 경우 시카고를 찾는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방문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가하기를 희망했던 기업들이 비자가 없어서 못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비자 면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그런 어떤 비자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사회됩니다. 한편에선 미국 비자 면제국 가입이 한인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관광과 비즈니스 방문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지역 한인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지난 2004년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의 원정 성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 2001년부터 미국에 피난처를 제공받은 외국인은 25개국, 1,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2005년의 경우 피난처를 제공받은 230명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은 54명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인 피해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매매나 노동착취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정을 받으면 T비자를 반급해 3년 후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등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 국회 조세단이 한국인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LA 한인타운을 전담하는 경찰서가 설치돼 본격적인 성매매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제와 산업 40개 부분에서 규정과 표준, 기술 단일화 등 단일 시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대서양 경제권 구상으로 알려진 이 같은 계획은 오는 4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정상회담에서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오랫동안 지연됐던 연공 개방이 타결되길 바라고 있으며 자동차와 바이오 연료,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당일 시장을 추진해 활로를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측은 또 경제와 산업의 40개 부분에 대한 규정과 표준, 기술 단일화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세금 장벽을 없애는 등 적극적인 경제 교류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지방량이 늘어 비만이 되는 성인들과 달리 성장기 어린이들의 비만은 지방세포가 커지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비만으로 연결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어린이들이 15분만 운동해도 비만 위험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2살 어린이 5,500명을 조사한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팀은 하루 15분 운동으로 어린이들이 뚱뚱해질 가능성이 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어린이들의 허리에 모니터 장치를 달고 운동 시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한 것입니다. 연구팀의 앤디 네스 교수는 정부가 권하는 하루 1시간씩의 어린이 운동 시간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하루 15분의 운동 시간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국에서만 운동 부족으로 인한 질병에 연간 10억 파운드, 약 20억 달러가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30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 3사람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현 한인회장, 전 평통회장, 그리고 전 롱아일랜드 한인회장 등입니다. 뉴욕 MKTV 이유경 기자입니다. 이번 30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송홍길 후보의 후보 등록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세목 후보와 이경로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흐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송홍길 후보가 19일 오전 11시경 세금 보고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선관위가 이를 접수함에 따라 3자 대결 구도로 확정되었습니다. 송홍길 후보는 고려대학교 동문인 윤병희 씨를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뉴욕 한인회에서 이 세계도 그 건강한 한인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고자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지난 16일 막판 후보 등록을 마친 이경로 현 뉴욕 한인회장도 선대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경로 회장은 선대본부장으로 이영철 현 평통 뉴욕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선임했으며 이번 주 내로 선대본부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과거 2년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나갈 것이고 동포 여러분들이 모두가 뉴욕 한인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 되는 모습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이세목 후보는 이미 플러싱의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선대본부장은 박호성 현 뉴욕 평통 부회장이 맡았으며 사무장은 김성호 현 미 암협회 한인 지부장이 임명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정재용 전 뉴욕 한인회 사무총장이 선거참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합하는 뉴욕 한인회, 봉사하는 뉴욕 한인회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뉴욕 한인회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신원조회 기간을 거쳐 26일 기호 추첨에 들어갑니다. 각 후보들은 기호 추첨이 끝나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선거대책본부를 가동해 유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예비 한인 창업인들을 위한 정보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비즈니스 사업자 등록과 초기 비용, 사업 형태와 창업 종목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정보와의 네트워크, 베네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이뤄집니다. 세미나는 21일 수요일 3시부터 다운타운 시청에서 열리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알링턴 하이츠시가 올여름 다운타운 단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시의회는 다운타운 내 105개의 벤치와 86개의 재활용 캔 수거함 설치, 가로수 정비 등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2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시의회 측은 새로운 수거함은 좀 더 편리하게 캔을 모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며 벤치도 기존의 나무 벤치보다는 인근 공원 등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검은색 철제 벤치가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명 상표의 애완동물 사료들이 애완동물 사망과 관련해 잇따라 대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된 사료들은 캐나다의 제조업체 메뉴푸드사가 월마트와 네슬레 등의 유명 업체들을 통해 주문자 상표 방식으로 유통해오던 것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제조된 사료용 캔과 파우치 펫푸드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14일부터 우표값이 현행 39센트에서 41센트로 2센트 인상됩니다. 연방우정국 이사회는 우정국 관리위원회가 건의한 우표값 인상안을 승인하고 이와 함께 영구우표 발행도 승인했습니다. 영구우표는 앞으로 우표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41센트로 다음 달부터 판매됩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떨어진 매매 기준율 941.7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2.5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50.9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5.23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8.17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제도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예상을 웃돈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발표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예전보다 61.93포인트 오르면서 12,288.10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13.8포인트 올라 2,408.2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8.88포인트 상승하면서 1,410.9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흐린 날이 이어진 가운데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를 기록했으며 바람은 북동풍이 14마일대로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낮았습니다. 습도는 평균 57%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들면서 흐린 날은 점차 갤 것으로 보이나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38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1일 수요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다소 올라가 낮 최고 61도, 밤 최저 56도를 보이겠습니다. 22일 목요일 역시 강한 바람과 함께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가 예상됩니다. 23일 금요일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에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5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분입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